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3.82% 상승이 나왔고요. 이 나스닥의 상승에 대해서는 지난 목요일 장에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나스닥 차트상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오다가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괜찮았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나스닥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의 관건은 이 나스닥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까라는 것들이겠죠. 나스닥이 강하다면 최대한 20일 이동평균선 12,400포인트 이런 자리까지는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열리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또다시 하락을 할지는 오늘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장 시작 전에는 나스닥 선물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0.5%에서 0.7%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스닥이 하락 반전을 했죠. 11시쯤에는 0.7%, 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올해 들어서 장이 굉장히 이렇게 약세장입니다. 지난 2020년 그리고 작년과는 굉장히 이렇게 다른 장이라는 거죠. 이걸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에 굉장히 이렇게 유동성이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 이렇게 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 그 유동성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세장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장기간 이렇게 갖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당분간은 저점에 올 때마다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식량 관련주들입니다. 자, 식량 관련주들 지난 주말에 큰 뉴스가 떴죠. 세계 밀생산 2국가인 인도에서 자국 내 밀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상한가만 세 종목입니다. 한탑, 사조동아원, 대주산업 상한가를 갖고요. 나머지 종목도 10% 내외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료주, 제가 지난주에 한탑 그리고 고려산업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얘네 두 종목이 지난 목요일 날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었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는 날이나 아니면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연찮게도 지난 주말 인도 밀 수출 금지라는 그런 뉴스가 공교롭게 이렇게 뜨면서 얘네들이 오늘 이렇게 슈팅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한탑이 아니라 고려산업을 종가 운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종목이라도 한탑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23% 이렇게 크게 갭 뛰어서 시작한 반면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겨우 4% 정도밖에 이렇게 갭을 띄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수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외국인이 9만주, 12만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 증권사가 JP모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JP모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한 4, 5% 갭 상승 띄워놓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매수했던 주식들을 그냥 다 이렇게 매답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고려산업이 이 사료주들 가운데서는 갭 상승이 가장 작게 일어난 그런 주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산업을 5%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바로
가장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탑은 너무 강하게 3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붙는 바람에 매수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등주인 사조동아원을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조동아원 오늘 3분 차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은 한 군데밖에 없죠. 어떤 분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런 자리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주들은 한탑이 비록 상한가를 붙었다 하더라도 이등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그래프에서는 더 빠지고 계속 하루 종일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2,000원대 초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터닝을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아침 고점 2,150원 이 자리를 이렇게 뚫어 주었다는 거죠. 아침 고점 이 2,150원 이 자리를 뚫는 지점부터 이렇게 계속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건 한탑이 과연 오늘 상한가가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그 관점이겠죠. 하지만 한탑 같은 경우에는 3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붙이고 나서 물량이 거의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한가를 무너뜨리려는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2,150원 이렇게 뚫는 자리 이 자리에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건 한탑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붙인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갭을 띄워서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요. 심지어는 이런 물량 없는 애들은 시초가가 점상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등인 사조동아원을 2,15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홀딩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려산업에서 사조동아원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JP모간 외국인 물량이 이렇게 다 빠지고 나서 한번 이렇게 슈팅을 크게 해줍니다. 고가가 21%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테마주들조차도 JP모간이 매수를 한 그런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그런 전략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한탑 이런 애들이 내일 아침에 점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빼면서 음봉을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탑이 점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그걸 100% 신뢰를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광명전기가 상한가를 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0.69%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를 못 붙인 면도 있긴 하지만 오늘 시초가가 너무 이렇게 낮았다라는 거죠. 오늘 저가가 2.6%, 고가가 1.37% 였으니까요. 저점 대비 고점의 폭이 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기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장후 시간에 광명전기가 6%나 이렇게 상승을 했죠. 자, 이건 오늘 자리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내일 이렇게 갭 상승 띄워놓고 10% 이상 자리에서 얘네들이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가 한 6% 내외에서 시작을 한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를 내일 한 10% 이상 되는 가격, 한 15%, 20%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광명전기 내일 이런 관점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진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는 굉장히 좋죠. 자, 우진이 오늘 쑥을 보시면 기간이 7만 주 순매수를 했고요.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오늘 17만 주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진이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외국인 17만 주가 아니라 기간이 만약에 한 25만 주, 6만 주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면 이 우진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종가와 못나이 가능한 자리였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려산업처럼 이 외국인들이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가격이 한 0.5%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진이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14,500원 이런 자리 여전히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면 그때서는 충분히 종가 원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광명전기, 우진이 이 두 종목 내일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을 취할지 계속 유의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준비 잘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